자, 반갑습니다. 펜앤영남TV의 윤정섭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정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전국 40개 대학이 3,400여 명의 증원을 신청하자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 투쟁을 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증원 요즘 말이 많은데 네. 이거 의사 증원 지금 이거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비교군을 잡는 게 OECD잖아요.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 3.5명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포함해가지고 2.6명이에요. 그래서 의사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사회적으로 보통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사건 사고도 있었거든요. 긴급 환자가 막 의사를 찾으러 이렇게 막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그 의사를 찾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나 심지어 뭐 이제 간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쓰러졌어. 근데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집도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 의사가 보통 한 11만 명 정도쯤 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막상 그 11만 명이 다 활동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고령이 돼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의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 면허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는 의사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은 좀 거론된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의사들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곳에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에 몰리게 되는 부분이고 막상 정말 필요한 뭐 흉부외과나 소아과, 산부인과에는 의사들이 몰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료 혜택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지적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부족한 의사 수를 해결한다는 그런 부분과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연 1000명 정도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의료계와 정부 간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고 이거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좋아지는가요? 그게? 이걸 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뭐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의사를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뭐예요?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나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수적인 개혁을 통해 가지고 뭐 필수 불가결인 상황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무조건 이 파업을 반대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의사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대 인원을 이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의사들을 그러면은 반대하는 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럼 뭐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그 의사 대부분은 민간 의료가 대부분이에요. 민간 병원이 95%를 넘거든요. 네, 민간 의료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 PD님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얼마쯤 들어요? 저 감기 걸리면 그냥 타이레놀 먹는 편이긴 한데 한 5,000원? 맞아요. 그 정도요? 10,000원도 안 해요, 보통. 만 원도 안 해요? 네, 엄청 싸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동네 병원 가면 5,000원 받고 우리가 보통 진료도 받고 주사도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가가 과연 5,000원일까? 요즘 국밥도 9,000원, 뭐 10,000원 넘어가는데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원가가 5,000원일까? 그 공부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의사한테 진료받는데 우리가 5,000원에 진료를 받는 게 이게 왜 5,000원이겠어요? 의료보험. 그렇죠. 의료보험 체제에서 우리 그 환자들은 5,000원만 부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매달 내는 거고 결국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이제 계속 이제 수요는 증가를 할 거고 막상 이제 보험료는 근데 이제 출산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그 의료 보험료를 충당해 줄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의료보험비를 올려.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차피 의료 보험료도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의사들은 많아지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적고 근데 의료 수요들은 너무나도 많게 돼. 그럼 결국에 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뭘까? 의료 민영화.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대치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건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 이 출발부터 주장이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또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료비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정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증을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은 최악의 상황이 다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맹장 수술이 1,000만 원이네, 감기 한 번 걸렸는데 뭐 몇십만 원을 낸다더라. 과장해서 얘기한 걸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지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개 키우세요? 애완동물. 애완동물 안 키웁니다. 안 키워요? 네. 그럼 이제 개 출산 비용이 더 쌀까요? 사람 출산 비용이 더 쌀까? 당연히 사람이 더 비용이 많이. 아니에요. 개가 더 비싸요. 사람이 더 싸. 그게 다 의료보험 혜택 때문에 적용이 돼가지고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원가가 그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이제 비용들을 지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게 가능했던 게 의료보험 시스템이 받쳐줬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거든. 의사가 많으면은 그만큼 의료보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죠. 뭐 독일이나 뭐 외국 같은 데서는 의사 정원 확대 지금 뭐 찬성을 좀 많이 그렇죠. 하는 편이던데. 맞아요. 독일이나 이런 기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환영하는 목소리들 컸던 거 사실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제 독일 같은 나라들이나 이제 뭐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시스템 위주예요.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료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 일을 대신해줄 동료들이 더 생긴다는 거란 말이야. 알바를 하더라도 내 혼자서 서빙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은 뭐 옆에 직원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분업하는 게 더 좋을까? 당연히 후자거든요. 당연히 공공의료 같은 게 잘 돼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 늘린다면 당연히 환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95%가 대부분 민간 병원이에요.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의사 수가 많아지면 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 발생하는 게 뭐 의료 시스템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과잉 진료. 이게 예전에 어디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시골 병원에 어떤 치과 의사가 이렇게 왔대. 근데 치과 의사가 왔는데 그 사람이 뭐 동네 치과가 거기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치과 치료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완전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그쪽 동네 사람들 이빨이 하나도 없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과잉 진료라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은 이빨이 다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이거 치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이 치아가 하나도 없어. 그 과잉 진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그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좀 근미래에는 과잉 진료 문제들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게 의사의 과잉 진료 같은 거 막기 위해서 의사의 첫 번째로 가장 이제 도덕적인 문제, 본인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막 의사가 많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경쟁 체제로만 막 우리가 흘러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잉 진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의사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장님은 이 의사 증원 확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뭐 반대하십니까? 수를 늘린다는 거, 그러니까 의사 수가 조금 늘어나야 된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어느 정도는. 이거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고 의사협회에서도 뭐 몇 명 정도쯤 어느 정도를 이렇게 늘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1,000명씩 늘려가지고 203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맞추겠다.
OECD 수준에 맞추겠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이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것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향후 우리가 이제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밀고 갈 건데,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의사를 만나야 될 날이 지금 안 그래도 한 번도 안 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병원 의사를 만날 수밖에 없어. 우리 다 같이 우리도 언젠가는 뭐 산소호흡기를 달다가 누구나 이제 그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날을 맞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신세를 많이 져야 되는 게 사실인데, 그때 만약에 의료 민영화라는 카드를 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면은 그 얼마나 좀 불행한 일일까. 지금 2030이잖아요. MZ세대잖아. 맞아요. 예. 그런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모든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항상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미래 후손들까지도 생각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과연 좀 연구가 많이 됐는지, 나는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들어요. 우리가 개혁이란 말 참 좋잖아요. 연금개혁, 공무원개혁, 의료개혁, 특히나 그 중에서 이제 그 보험료 개혁이나 뭐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개혁에는 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수적 개혁이랑 구조적 개혁인데, 이제 모수적 개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 수가 부족하다. 지금 뭐 어디 지금 비인기과에는 잘 가지 않는다.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충원을 충분히 시켜주면은 뭐 해결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연금보험도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야. 뭐 늦게 받고 많이 내게 하면은 연금 고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모수적 개혁이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적 개혁이라는 게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그 과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덩치만 키울 생각을 해. 근데 근본적인 구조가 개혁이 안 되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이를테면은 의대를 전공하고 나서 뭐 소아과, 산부인과에 몰리지 않는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이 될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과로 간다거나 뭐 어디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비인기과에는 의사 수 늘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몰린다는 법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뭐 강제성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지방에서 내가 만약에 의대를 전공을 했어. 서울로 가면 되잖아. 서울 가서 개원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강제성 같은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사실 뭔가를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마련이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있었는가? 나는 좀 의문이라고 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회 현상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 아까 말했잖아요. 소아과 같은데 진료 한 번 보는데 5,000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코로나 때 코를 쑤셔요. 근데 애기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코 쑤신다면 가만히 이렇게 뭐 들이대기라도 하지, 애기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보통 잡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잡아가지고 애 코를 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것도 가만히 있질 않아. 막 흔들다가 이렇게 면봉이 찔려가지고 코피가 난 거야. 근데 그 요즘 엄마들 중에서 이렇게 좀 싸나운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예, 우리 뭐 맘충 이라고도, 이런 이제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나쁜 표현으로 쓰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로 의사한테 몇 천만 원 상당의 그 소송을 막 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소아과 이런 데서. 그 5,000원 벌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어쨌든 뭐 환자한테 받는 돈은 5,000원이잖아요. 근데 몇 천만 원짜리 소송이 걸린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을 하고, 우리 애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수요들이 지금 뭐 소아과 이런 데서는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동네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아과나 이 선생님들은 거의 뭐 지방 영주였어. 소아과 선생님들이 뭐 이런, 애를 그렇게 추운 데서 재우면 어떡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의사들도 아무래도 과거보다도 많아지고 의사의 뭐 사회적 그런 지위 같은 게 과거 같은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소아과 같은 데서 힘든 업무를 보면서 돈 안 되는 거에 가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나 의사에 대한 법적인 보호나 법적인 조치, 여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소아과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될 텐데 그런 것도 해결해주지 않고 뭔가 소아과에 많이 가라, 의대 증원 늘려주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이제 의사를 보호하는 법안이나 이런 큰 틀들은 있어요. 아까 그런 이제 의사들을 보호해주는 조치나 틀은 이제 만들어놨어. 틀은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세부적인 항목들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 의대 같은 경우 지방에서 의대 나왔는데 서울에서 개원하면 그게 뭐 지방 의료 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에서 큰 틀 안에는 그런 뭐 조치들이나 개혁하고자 하는 이렇게 목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세부 계획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은 이렇게 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하루 빨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론에도 사실 정부가 하고 싶은 말들은 그런 게 아닌데 좀 다르게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막 언론에서 또 좀 약간 호도해서 보도하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론인들도 이 양심을 갖고 좀 객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